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간밤에 또 하락이 좀 나오면서 시장은 계속 약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1% 정도고 XRP 역시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8,000불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37,5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38,000불대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어제랑 뭐 그렇게 큰 가격 변화는 없어요. 지금 장이 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지는 건 어제보다 김프가 조금 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김프가 한 2% 정도인데 어제만 해도 김프가 한 1%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아마 간밤의 하락에 의해서 일시적인 김프가 조금 더 낀 상태 같고요. 그런데 갈라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일봉으로 보지 않고 1분봉으로 좀 볼게요. 1분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아침 9시 48분에 갑자기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190원까지 한번 딱 터치를 한 다음에 다시 조금 빠져가지고 185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갈라도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또 변동성이 높은 코인이니까 일시적인 이렇게 좀 슈팅이 나와준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한번 제가 또 알아보고 뭐 중요한 게 있다 하면은 지금 갈라 영상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어제는 피어로 공포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익스트림 피어로 떨어지면서 21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 증시 같은 경우는 간밤에 어느 정도 그냥 선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 경우 0.2% 정도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도 0.2%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큰 변화는 없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코스피 역시 0.2% 정도로 큰 변동 없는 보합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BDC 관련 뉴스가 하나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뉴스가 꽤 CBDC 진행을 좀 앞당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제 나온 기사인데 한국은행 CBDC 기술연구 박차 디지털 화폐 시대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은은 2021년도 지급결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CBDC 연구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그라운드 엑소와 함께 CBDC 모의 실험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 1월에는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하고 CBDC 제조, 발행, 유통 등의 1단계 모의 실험 완료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이 그라운드 엑소와 함께 CBDC 모의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이 그라운드 엑스가 카카오의 클레이튼을 개발한 회사, 그 그라운드 엑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은행이 CBDC 발행을 하는데 어떤 회사와 함께 연구를 할지 입찰을 받았었는데 그때 뭐 네이버도 지원을 하고 이 카카오 쪽 그라운드 엑스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삼성 쪽인가 LG 쪽도 같이 지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그라운드 X가 낙점이 돼서 지금까지도 함께 그라운드 X와 하느니 CBDC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클레이튼 가격이 이제는 1,000원대까지도 떨어져가지고 정말 예전부터 투자했던 그 홀더들의 마음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일반 잡코인과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와 연계된 또 클레이튼이고 또 더불어 CBDC까지도 한국은행하고 또 함께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추후에는 뭐 어떠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공과금이라든지 뭐 세금 관련이라든지 정부의 알림 같은 것도 다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클레이튼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CBDC 얘기하다가 좀 클레이튼 얘기로 얘기가 빠졌는데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이 보고서가 지금 2021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것이 지난달 27일 날 나와서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요 지급결제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매 연도마다 지급결제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지급결제 보고서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고서예요.
분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분량이 거의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여가지고 제가 미리 한번 훑어보고선 의미 있는 자료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차례 해가지고 뭐 지급결제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시면 국가별 CBDC 연구 및 도입 현황 뭐 이렇게 있고, 뭐 CBDC 모의 실험 연구 추진 범위, CBDC 도입 관련 논의 확산 배경, CBDC를 이용한 국가 간 지급 개선 관련 논의, 연구 동향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또 CBDC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의미 있었던 제 데이터를 한번 좀 보니까, 그래서 최근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도입 및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감시 관련해가지고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보여주는 게 하나가 CBDC 구글 검색 횟수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검색량이 많지가 않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파른 또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에는 지금 가장 높은 검색 횟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의 CBDC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이제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가별 CBDC 연구 및 도입 현황을 2021년 말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도입한 나라로는 바하마와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이렇게 세 나라가 있다고 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또 우루과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의 실험 단계에 우리나라가 있고, 그 외에 유럽연합, 일본, 스웨덴, 러시아, 터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연구 단계에 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노르웨이, 태국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CBDC 연구 개발에 대한 그런 속도가 좀 더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리플에 위협이 되는 뭐 CBDC 보고서 해서 이 던바 프로젝트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계속 꾸준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눈에 띄었던 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언급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 작년도 2020년도 지급결제 보고서도 함께 좀 봤거든요. 좀 비교를 해보려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번에 나온 보고서 같은 경우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좀 언급이 많아지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이런 규제라든지 뭐 필요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에 띄었던 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탈중앙화, 디파이 등 신규 금융 서비스도 가능하다라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한국은행도 좀 인식이 많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번 보고서를 보고서는 좀 느꼈거든요. 지금 이제 디파이라는 언급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사물 인터넷, 대체 불가 토큰, NFT,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메타버스 등 대표되는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한국은행이 좀 이 현실을 좀 어느 정도 직시를 하고 이것에 맞춰서 CBDC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또 실제로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번 보고서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을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소비자 보호, 뭐 사이버 보안, 자금 세탁 방지 등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주요 중앙은행들이 뭐 미국, 유럽 중앙은행, 또 영란은행 등이 어떻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규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CBDC 도입 관련 논의가 확산된 배경으로는 우선적으로 현금 사용 감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금 사용이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5년이 연두색, 2017년이 노란색, 2019년이 요 파란색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해가 갈수록 이제 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 사용 비율이 거의 90%를 육박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7, 8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본 같은 경우는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데,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9년도 들어서 더 많이 떨어져서 지금 30%도 안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현금 사용 비중이 2015년도만 해도 높았다가 2019년도 기준으로는 오히려 지금은 영국이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현금 사용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굳이 지폐와 동전이 없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뭐 물건을 결제하고 돈을 주고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CBDC가 점차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의 CBDC 관련 연서 횟수를 이렇게 연도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빨간색이 좀 부정적으로 스피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6년, 2017년만 해도 크게 아예 언급조차 없다가 2018년부터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파란색보다는 이 빨간색에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들어서면서 점점 CBDC 언급에 대한 것도 많아지면서, 그와 동시에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해서 2021년 이후로는 부정보다는 긍정이 훨씬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도 이 CBDC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확실히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CBDC 연구를 수행 중인 중앙은행의 비중이 2017년도만 해도 거의 한 60% 중반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거의 80% 중반 이상으로 CBDC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 BIS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국가별 CBDC 연구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뭐 중국, 뭐 일본, 뭐 스웨덴, 뭐 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각국의 현재 단계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CBDC를 이용한 국가 간 지급 개선 관련 논의 및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리플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 간 지급 관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BIS는 CBDC를 이용한 국가 간 지급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각국의 CBDC 시스템을 국제 표준을 정해가지고 국가별 시스템 간 호환성을 높이는 방식,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모든 나라의 CBDC에 대해서 국제 표준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일단은 세 가지 방안 중에 첫 번째 방안은 이것이고, 또 둘째는 각국의 CBDC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고, 또 셋째는 다수 국가들이 공동 운영하는 단일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을 이 세 번째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방안 어떤 거를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리플사의 이 XRP가 각국의 CBDC를 연결하는 이 브릿지 통화를 구현하는 데는 어떤 것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이 리플이 이 XRP 자체가 CBDC가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을 하는 그런 브릿지 통화로는 충분히 어떤 시스템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CBDC에 대한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에 대한 또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작년도와 이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느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먼저 그러면 2020년도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0년도 건데, 2020년도에도 이제 비슷한 제목이에요. 보시게 되면 2020년도는 지급결제 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 이번 보고서는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혁신 및 발전 지원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촉진으로 어떻게 보면 좀 한 단계 또 넘어갔죠. 또 이 내용도 그래요. 이 작년도 거를 보면 한국은행은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상 CBDC에 대한 연구는 진행은 하나, 한국은행이 지금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작년만 해도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이제 발행에 대한 염두를 하고선 이야기를 해요. 보시게 되면 이를 통해 향후 CBDC를 실제 발행할 경우 거시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설계 모델 선택 및 운영 제도 관련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향후 CBDC를 실제 발행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CBDC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CBDC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 과정을 대외에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작년만 해도 CBDC에 대해서 연구는 하나 아직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연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국민의 이해도도 높이면서 도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시작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2022년 하반기 중 한 번 더 이 CBDC 관련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이런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CBDC에 대한 이런 도입의 필요성과 인식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 CBDC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리플의 역할이 꽤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서도 간략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국가 간 송금 구조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이 송금인이 이 국내 CBDC를 통해서 송금을 보내게 되면
이렇게 국내 중개기관과 해외 중개기관이 이 CBDC 간의 교환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수취인이 자국의 CBDC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이 리플이 지금 원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플이 2013년도부터 이런 회사의 목표를 갖고선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리플이 예전부터 그려놓은 이 큰 그림을 지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이런 그림을 보이면서 이제 CBDC 간의 교환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플이 처음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거기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을 때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고, 지금 역시도 조롱하거나 그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 리플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 그림대로 서서히 사회는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플이 생각하는 사회가 그려지더라도 정말 최악에는 이 XRP를 활용하지 않는 시스템이 나중에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이 리플사의 역량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리플사의 홈페이지가 좀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 요걸 누르면 솔루션 해가지고 이제 리플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국경 간 지불, 요거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암호화 유동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올해 출시될 이 유동성 허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성 허브 시스템도 이렇게 도입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CBDC 구현,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이 CBDC의 브릿지 통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설령 이 CBDC 브릿지 통화를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리플사는 지금 뭐 이런 국경 간 지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어쨌든 자금과 자금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XRP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디지만 세계 각국이 지금 이렇게 CBDC를 논의하고 도입하고 이런 단계가 굉장히 의미 있고 그 실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비트코인 상승을 예측했던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임원이 CBDC가 발행이 되면 비트코인 전망은 어두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뭐 금융사의 뭐 임원들이 얘기하는 게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는 걸 뭐 여러분도 이젠 잘 아실 거예요. 뭐 JP 모건의 CEO도 뭐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입장 변화가 계속 달라져 왔었잖아요.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CBDC가 실제로 이제 도입이 되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기존의 이런 암호화폐의 몰락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암호화폐 시장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CBDC가 발행이 되면 분명히 이런 디지털 월렛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엘살바도르도 지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을 하면서 뭐 치보라는 월렛을 국민들한테 선보이고 그 안에 뭐 30불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줘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잖아요. 뭐 지금은 뭐 기사를 보니까 뭐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 근데 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인프라 같은 게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뭐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진국 이상의 나라들이 CBDC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디지털 월렛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꼭 나라에서 지정한 디지털 월렛이 아니더라도 이런 민간 기업이 만든 디지털 월렛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디지털 월렛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실용적이라고 느끼고 그러면서 점점 사용 횟수와 빈도가 높아지면 분명히 이 디지털 월렛 안에는 CBDC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솔라나, 뭐 갈라 이런 코인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의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믿는 것이고, 더디긴 하지만 서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단순히 얼마 벌고 나와야지 뭐 이런 시장이라기보다는 이 사회가 격변하는 시간에 이 부의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기회를 부의 이동으로 삼고 이 부가 나한테 올 수 있게
그렇게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CBDC와 또 그거와 연계된 이제 리플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이 FOMC에서 이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를 할 것이고, 뭐 지금 시장의 대부분은 빅스텝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면 시장은 더 많이 출렁이 될 수 있고, 꼭 설령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더라도 양적 긴축,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시장이 또 하락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좀 뉴스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0.5%라는 이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를 한다면 상승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다는 이야기가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아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은 아마 결정돼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은 또 어린이날이라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줄 계획이에요. 여러분도 내일은 또 휴일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이 이렇다 하더라도 떨쳐버리시고 5월의 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